우수 가맹점으로 선정되신 그 안산 중앙역점에 김경민 점주님의 성공 사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점주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펌비어킹을 창업하게 된 동기는, 저는 불과 4년 전까지만 해도 대학에서 공과 계열을 전공해서 평범한 회사에 다니던 그냥 일반 직장인이었습니다. 이제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연히 생각이 난 게, 장사를 하면 힘들다는 건 알고 제 시간이 많이 없는 건 알지만 중앙역점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인수를 해야 되는데 인수 자금이 많이 부족해서 모든 전 재산을 탈탈 털어서 돈을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는 장사를 하면 또 번화가에서 장사를 하니 이제 제 앞길엔 꽃길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엄청난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이, 막상 장사를 하려고 생각은 했지만 어떤 장사를 그 자리에 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은 제가 전혀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장사 잘 된다는 데를 이렇게 둘러봤는데 별의별 업종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업종 중에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는 제가 전혀 생각을 해보진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현 호계점 펌비어킹 사거리 점주님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 펌비어킹 심화 교육을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적극 추천을 해주셔서 같이 이제 본사 심화 교육을 듣게 되었습니다. 본사 심화 교육을 들으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제 마음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게, 펌비어킹 심화 교육을 듣고 나니 고객을 생각하는 브랜드는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사에서 얘기를 잘 들어보니 본사에서 가맹점주들한테 이익만 가져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뭔가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프랜차이즈인 것 같아서, 또 제가 생각하는 마음이랑 맞아서 펌비어킹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며칠 후 이제 본사 와서 가맹 계약을 맺고, 이제 제가 이어서 펌비어킹 안산 중앙역점을 인수하여 이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게 되니까 전년도라든지 뭐 전달 매출을 보게 되는데 상당히 매출이 괜찮고 또 마진율도 괜찮은 거라, 저는 그냥 단순히 저만 열심히 하면 이 매출이 그대로 나오니 마치 제가 한 1년, 2년 후에는 엄청난 부자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밥을 안 먹어도 그냥 기분이 저절로 좋았습니다. 그냥 가게 나가는 게 너무 즐겁고 제가 이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 하루하루가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 행복도 잠시 보름만 갔던 이유가, 보름 지나고 나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사장님이 이제 잘 운영을 하셨어가지고 사장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사장님 바뀌었냐고, 그래서 바뀌었다고 얘기를 하니 그러면은 저희는 그냥 다른 데 갈게요, 이런 사례도 많이 생겼고, 또 제가 이제 인수를 하니 좀 아무래도 장사를 처음이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가게에 나가는 게 싫어졌고 또 일을 하기 싫어졌고 즐겁지가 않았고, 또 나름 좋았던 부부 사이가 제가 이제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짜증도 많이 내고, 그러다 보니 다툼도 많아지고,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짜증이 나서 부동산도 몇 번을 갔는지 이제 모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본사 심화교육 날이 다가와 다시 심화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심화교육을 잘 듣다 보니까 매출이 증징된 점주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이 뭐냐, 제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은 본사에서 정한 매뉴얼과 그 다음에 레시피를 준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심화교육에서 이제 많이 이제 고객 접객 사례들을 직영점뿐만 아니라 뭐 여러 좋은 직영 사례들을 이제 점주님들한테 설명을 해주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가 이렇게 절박하게 이제 소위 말해 코너에 몰렸는데 이렇게 되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한번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해보자. 그 전까지는 진짜 본사도 조금 원망스러웠거든요. 이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되질 않으니 사람 심리가 이제 본사도 좀 원망스럽고 심화 교육을 들으러 와도 저거 진짜 저렇게 하면 되나? 저거 사기 아닌가? 뭐 우수가맹점 몇 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본사를 원망할 바에는 차라리 본사에서 해보는 대로 한번 하자는 대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시원하게 본사에다 뭐라 욕이라도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에 이제 실제로 본사에서 이제 하라는 대로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다시 이제 본사에서 이렇게 하라는 매뉴얼을 알려주고 동영상도 같이 시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수 접객 사례들을 예시를 해주면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그렇게 직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이제 다시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수 가맹점들의 사례를 적용한 게 제가 작년 2016년 이제 12월 심화 교육을 받고 나서부터 그렇게 저희 매장에 적용을 했는데요. 2017년 1월, 2월이 되고서도 매출이 그렇게 오르진 않았어요. 오히려 조금 더 떨어졌고요.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해보자는 생각이 있었기에 직원들을 다독이면서 같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봤는데요. 정말 신기하게 2017년 3월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가게들이 이제 손님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 가게만 손님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좀 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제 또 기존에 하던 대로 열심히 했는데 2016년 4월부터 또 최성수기 매출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인수일에 최고의 매출을 찍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더 매출이 오르진 않겠지 하고선 지금 매출을 유지를 한번 하는 것도 정말 난 성공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9월 달까지 매출이 계속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번화가 매장이긴 한데 워낙 뭐 최신의 브랜드들이 다 집결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하고요. 1년에도 같은 자리에서 상가가 2번이나 상표가 바뀌는 그런 일도 흔하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이 크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제 한 28평 매장에 테이블이 19개밖에 안 되는데요. 이제 회전율이 좀 떨어지죠. 매출 대비. 왜냐면 이제 테이블이 많지는 않으니까. 그런데도 저희가 작년 7월에 최고 매출을 저희가 한 8천만 원을 찍어봤거든요. 저희는 테이블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는데요. 저희 나름 노하우가 손님이 들어오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창가를 안 칩니다. 창가부터 저희가 손님을 배치를 합니다. 제가 왜 창가 쪽에 손님들을 먼저 배치하려고 하냐면 이제 입장 바꿔서 제가 손님인데 이제 단골 손님도 있고 아니면 그 동네를 처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맥주 생각나서 맥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어디를 가지?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지나다 보면 저희도 아무리 좋은 뭐 유명한 브랜드라도 손님이 없으면 거기 안 갑니다. 여기는 맛이 없나 보다. 왜 이 시간에 손님이 없지? 이러고 그냥 지나가들 가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창가 쪽에 이렇게 손님들을 먼저 배치를 하면 안에는 텅텅 비었을지 모르겠지만 바깥에 손님들이 이제 보이는데 차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 시간인데도 손님이 있네. 여기는 뭐지? 또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인데 여기 이렇게 손님이 있으면 뭔가 여기 특별한 게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들이 생기셔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이 금방 차거든요. 그러다가 다른 손님들도 문을 열고 들어오셨는데 여기는 이제 창가부터 안에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또 오고 싶은 여기 뭐지? 이러고 한 번 더 오고 싶은 그런 욕심들이 생기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이제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이제 500cc 혼자 드시러 오신 거예요. 한 심야 시간대였는데 자기 이제 버스 시간을 좀 기다리는데 시간이 남아서 그런데 500cc 한 잔만 먹고 가도 되냐고. 드시라고. 저희는 어차피 그때 손님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손님이 내가 저녁으로 고기를 먹어서 배가 부르니 맥주만 한 잔 먹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괜찮다고 했는데 또
생각을 해보니 무슨 3,500원짜리 맥주 한 잔 먹으러 여기까지 오나, 편의점에서 사 드시지. 또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손님이 우연치 않게 지갑을 잊어버리셨다고 500cc 두 잔을 드셨는데 7,000원이 없다고. 정말 기분에 짜증이 막 이만큼 나와서 이거를 뭐 7,000원 받기도 뭐하고 경찰서에 또 무전취식으로 신고하기도 참 뭐하고 난처한 입장이었는데, 그때 이제 본사 이제 접객 서비스 밴드에 올라온 게 제가 기억이 나서 오시지 않더라도 그래도 기분이라도 좋게 해드리자. 지갑 잃어버렸다는데 얼마나 또 힘드실까 걱정도 많이 되시고, 그런 생각에 조금 약주를 과하게 드신 것 같아서 이제 저희 이제 매장에 꿀들을 다 쓰시잖아요. 피자에 꿀이 나가니까 이제 꿀물을 타드립니다. 얼음물에. 그러고선 이제 꿀물 드시고 술 좀 깨시고, 돈은 다음에 주셔도 되니 술 좀 깨시고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지갑을 어디서 잃어버리셨는지 좀 잘 기억해 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고객을 보내드렸는데, 이제 고객이 술이 조금 깨시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내가 꼭 보답을 하겠다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7,000원짜리 먹은 손님이 무슨 보답을 해줄까. 그런데 정말 이 손님이 신기했던 일이 생긴 게, 저희 이제 그 안산에 이제 고려대 병원이 있는데요. 이분이 거기 직원분이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직책이 있으셨나 봐요. 정말로 열흘 있다 오더니 저희가 이제 자기네 병원에서 이제 그 바자회를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여기를 통째로 빌리겠다고. 근데 이제 또 하필 금요일이신 거예요. 참 난감하다. 이거 어떡하지? 금요일인데. 그랬더니 그 손님이 이제 제 마음을 아셨는지 우리는 12시까지만 필요하다. 12시 이후엔 이제 손님을 받아도 된다. 우리가 12시까지만 이용을 할 거다. 한 6, 7시간 동안 200만 원 정도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힘이 나기 시작하더니 어떤 걱정이 됐냐면 그릇이 없는 게 걱정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음이 바뀌었죠. 사람 마음이. 정말 감사하죠. 그래서 본사에 이제 급히 말씀을 드려서 이제 빌려올 수 있는 그릇은 다 빌려오고, 또 이제 구매를 못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추가 구매를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그날 저희가 작년 10월 달이었는데 10월 달에 저희가 뭐 찍어보지도 못한 매출을 찍어봤어요. 역대 저희가 그때 19개 테이블에서 제가 기억나는 매출이 저희가 400만 원을 찍어봤는데, 그분들이 한 280만 원을 드시고 그것도 이제 노조에서 회비로 거두신 거라고 다 현금을 주고 가셨어요. 엄청 기분이 좋아가지고 진짜 그날 장사를 진짜 안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심야 시간 때 손님들 받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는 그날 400만 원 매출이 나왔어요. 이게 진짜 믿기 어렵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은데, 저는 7,000원을 투자를 해서 4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술 취한 손님들이 오면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지, 이분이 뭐 대기업 간부신지 혹은 뭐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겉모습으로. 그러니까 더 손님 한 분 한 분한테 잘해드리고, 또 맥주만 드시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팝콘에다가 또 땅콩에다가 또 황도까지 저희가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이 좋아하세요. 근데 실제로 또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드시고선 다음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오셔가지고 너무 미안해서 가족들이랑 치킨 먹으러 왔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정말 거짓말 같은 얘기지만 저희 매장에서 있었던 진짜 실제 일이고요. 저도 이제 그날 정말 제가 꿈을 꾸는 것 같아서 볼을 몇 번이나 꼬집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프기만 아프고 꿈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매출이 잘 나왔는데 이제 본사 슈퍼바이저랑 얘기를 하다 보니 저희 매장은 이제 한계 매출에 좀 도달을 해서 더 이상 매출이 오르는 게 정말 쉽진 않다. 하지만 이제 더 노력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슈퍼바이저가 이제 대표님 말씀을 좀 전달해 주셨는데, 이제 장사가 잘 되는데도 이제 점주가 노력을 하면 한 7%의 매출 상승은 사람 힘으로 될 수 있대요. 그 말이 이제 지금 제 현재 입장에서는 뭐 본사에서 얘기하는 거 다 듣죠. 하라는 대로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돈도 잘 버니까. 그래서 그럼 우리가 노력을 해서 7% 매출을 한번 해보자. 근데 이제 저희가
평균 매출이 이제 많이 상승해서 6,300만 원대 평균 매출이 나오는데 6,300만 원에서 7% 상승하는 게 이제 월 한 400만 원, 350만 원 더 파는 건데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본사를 믿고 저희 이제 노력을 이제 또 더 해봅니다. 그래서 작년 동기간 대비 올해 1월부터 작년 2017년 1월 대비 2018년 1월은 저희가 9% 매출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은 저희가 7% 매출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작년 대비 3월 달은 저희가 이제 비수기긴 한데 저희가 또 12.2%의 매출 신장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조금 매출이 빠지긴 했는데 작년 대비 2.2% 어제까지 제가 보고 왔는데 2.2% 매출이 상승했더라고요. 이게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비수기에다가 매출이 이게 늘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다 보니 저희는 이제 본사에 대한 더 신뢰가 가게 되었고요. 또 본사랑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고요. 서비스는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주는 것도 좋지만 일단 서비스를 나가야겠다고 결심을 하시면 점주님들이 직접 그 서비스를 갖고 가세요. 왜냐하면 손님들은 아르바이트생보다 점주님들한테 말 한마디 더 건네받고 또 점주님들한테 서비스를 받는 걸 더 특별하다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점주님들이 일일이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서비스를 나가실 때는 힘드시더라도 직접 이제 점주님들이 나가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느 일정 부분 매출이 오르긴 했는데 사람이 간사한 동물인지 아니면 소유욕이 더 강한 건지 돈을 더 벌고 싶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돈을 더 벌고 싶은데 저희 이제 매장을 이제 늘려볼까라도 생각을 했는데 이제 번화가 상권이다 보니까 매장을 늘리는 것도 엄청난 많은 금액이 들더라고요. 그러던 찰나에 고민만 하다가 이제 또 심화교육 와서 이제 김철현 대표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난 게 매장을 늘릴 수 없으면 매장을 하나 더 내시는 게 매출 증진하는 방법이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서 맞다. 내가 돈을 더 벌면 매장을 늘릴 수는 없으니 매장을 하나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사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이제 수시로 상담을 하고 같이 이제 상권도 알아보고 그러던 찰나에 이제 안산에 안산대학교 밑에 이제 일동이란 동네가 있는데 이제 본사에서 거기를 이제 누가 이제 원래 하기로 하셨는데 좀 문제가 있어서 이제 저한테까지 이제 기회가 오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본사에서 자리도 이제 봐주시고 또 부족한 또 부분 자금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창업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산 일동점을 창업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도 본사랑 저희랑 생각했던 것보다 매출이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오픈한 지 한 8일 정도 됐는데요. 8일 동안 매출이 거짓말이 아니라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 6일차, 7일차, 8일차 어제까지 8일차인데 매출이 일평균 매출이 똑같습니다. 정말 신기하죠. 일평균 매출이 한 170만 원씩 쭉 꾸준한데요. 이 매출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운영을 하면서 제가 새로운 거를 좀 안 사실이 사실 저는 안산 지역에 펌비어킹들이 좀 많이 생겼어요. 생기면서 나름 속상하더라고요. 우리만 뭔가 좀 특별할 것 같고 펌비어킹이 몇 개 없으면 손님들이 더 많이 우리 가게를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도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산 쪽에 펌비어킹이 많이 생기는 게 사실은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것도 좀 계기가 바뀐 게 일동점을 이제 며칠 안 됐지만 운영하면서 손님들이 지나가다 들어오시면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인근 상권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중앙역에 있는 펌비어킹이랑 같은 거죠. 이러고 거기 치킨 맛있는데 이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또 어떤 손님은 이거 한대암역에 있던 펌비어킹이랑 같은 브랜드죠. 거기 정말 친절하고 서비스 좋아서 거기 단골인데 이제 우리 동네에도 생겼네 이러면서 오세요. 다른 데 지점이 많이 생긴다고 제가 배합할 게 아니구나. 내가 먼저 앞장서서 펌비어킹 브랜드를 홍보하고 펌비어킹
서비스를 좋게 해드리며 손님들 하나하나를 좋게 해드리며 이분들이 다른 지점 가서도 좋게 또 드시면서 이게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펌비어킹이라는 브랜드 전체와 펌비어킹의 모든 가맹 점주님들이 다 같이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 더 함부로 할 수가 없더라고요. 더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왜냐하면 이제 저만의 가게가 아닌 것처럼 이제 인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게 됐습니다. 저는 장사의 장자도 모르던 장사 초짜였습니다. 저는 공과 계열을 나와서 원래 기계 설계를 하던 기계쟁이였는데요. 장사의 장자도 모르고 장사라는 거를 어떻게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본사의 운영 매뉴얼을 제가 잘 준수를 하고 본사와 함께 컨택을 하다 보니 저도 많은 도움을 받고 실제로 제 매출이 많이 올라 제 수익이 많이 오르는 일이 생겼는데요. 여기 계신 점주님들 중에서도 매출이 떨어지거나 혹은 본사와 얘기했던 것보다 매출이 좀 안 나오셔서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본사 매뉴얼을 준수하시고 본사에서 하라는 대로 하다가 노력을 하시다 보면 더 많은 매출이 지금의 속상하신 거를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매출이 나올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얘기가 조금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제 제 얘기를 너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당장 매장에 돌아가시면 오늘 본사에서 말씀하신 접객 서비스를 실천해 보세요. 그럼 내일부터 점주님들의 매출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